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에 대해 도민들은 안타까움이나 싸늘한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촛불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도민들의 눈은 정치 소식을 전하는 텔레비전에 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도민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고 한3일 국민으로서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잘 서야 국민도 행복한데 국민들 앞에 그걸 선언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이미 대통령은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와 진퇴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신뢰도 지금 아예 없고 이미 국회로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밖에 들리지도 않고 진정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탄핵을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비리의 주범이라며 변함없이 퇴진 요구 시위를 주말마다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목소리도 더 큰 목소리로 광장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경남도당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무거운 결단이라고 평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경남도당은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총파업에 경남에서도 각계각층이 동참합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본부는 이번 국민파업에는 노동자를 비롯해 대학생은 동맹휴업, 농민은 농기계 투쟁, 상인은 휴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오후 조합원 수천 명이 참여해 창원광장에서 새누리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태풍 차바로 인한 산사태와 터널 안 차량 화재 등 창원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잇따랐는데요. 해당 지자체들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자 합동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하는 등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이 물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들을 연쇄 충돌 사고로. 창원 터널 주변 폭설 대응 훈련 현장. 눈길 교통사고 지점에 구급차가 투입돼 신속히 부상자를 옮깁니다. 동시에 경찰이 사고 주변에서 고립된 차량들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이동시킵니다. 잠시 뒤 대형 제설차가 동원돼 눈을 치우고 공무원과 군인 등 20여 명 등도 길가에 있는 눈을 치웁니다. 훈련을 가장한 사고에서 수습에 걸린 시간은 20분. 2020호선은 동행량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교통 정체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 상황과 교통 통제 정보 등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창원시뿐만 아니라 김해시까지 갖춘 겁니다. 지난달 태풍 차바 때 산사태 등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상황을 시민들에게 뒤늦게 알렸다는 지적이 반영됐습니다. 재난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긴급 재난 문자로 보내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본인 확인 후에 현재까지 창원시와 김해시 재난안전 시스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등록한 시민은 12,000여 명. 직접 시민들이 등록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김해시 외동의 한 종합상가 건물 3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 주인 47세 A씨와 10살 아들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호프집 내부 15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고 당시 건물에 있던 다른 10여 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진주시장과 시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까지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제191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이창희 진주시장이 시의원들과 인사를 하다 유재수 의원과 시비가 붙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유 의원에게 까불고 있어라고 한 뒤 이를 항의하는 강민하 의원에게는 너나 잘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지난 19일 시국대회에서 유재수 의원이 시정을 강하게 비판한 데 항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막말 논란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힘겨루기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실국장과 가장들이 잇따라 시국대회에서 한 유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은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까지 불응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금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행정행위가 어째서 진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개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막말을 물타기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을 갖다가 비호하는 듯한 모습.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아주 상식에 어긋난 짓이다. 그래서 실국장들한테는 정말 진주시를 위해서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시장 막말 논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의 감사 거부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화훼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꼭 거래가 줄고 가격마저 폭락해 지역 화훼 농가와 상인들이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동안 국화를 재배해온 박현영 씨. 올 들어 연소득이 예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난방비 등을 빼면 적자입니다. 마지못해 모종을 다시 심었지만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적자만 나가니까요. 죽을 심정 아닙니까? 이것도 못 오고 저것도 못 오고 원래 배우던 이 농사라 놓으니까 7, 8천 원 선에 거래되던 국화 20송이 가격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2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매장에선 500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꽃이 제값을 받지 못하다 보니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폐기하는 꽃도 많습니다.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부산 경남 화훼 경매장에 지난달 출하된 꽃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만 송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 겨울을 기점해서 내년 봄까지는 아마 농가들이 거의 한 30% 정도 지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든가. 문제는 85% 이상이 경조사용인 현재의 꽃 소비 구조로는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예 꽃은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꽃 소비가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된 거죠. 부산의 화훼 농가와 도소매 등 유통업체는 1,600여 곳. 지역 꽃 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약하게나마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오후까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건조함을 달래주기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양이 적은 만큼 기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고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 일요일 오후 다시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토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량이 가득합니다.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면서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6도, 거제는 8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최고 4, 5도가량 높은 모습이고 한낮에는 통영 13도, 창원과 밀양 11도, 창녕은 10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점차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진주 4도, 거창은 1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2도, 산청과 거창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 1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립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창군이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127명을 모집합니다. 함양군의 푸드트럭 1호점이 상림 고운광장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식수댐 사업의 핵심인 함양 문정댐의 명칭과 용도를 함양 다목적댐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또 합천 조정지댐의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 배분 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문정댐 건설은 반대 측에서 지역위원이 추천되지 않아 장기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경남 지역 소비심리지수는 88.8포인트로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소폭도 전달과 비교해 6.7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나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뒤 하락폭보다 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장기 평균치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남동발전, 대한장애인 카누연맹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2017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 축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카누 축제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 어제 협약식을 바탕으로 이들 4개 기관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경남 창조경제 투자 페스타를 오늘 경남 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참여기업은 지난 8주 동안 창조경제센터에서 투자 제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이번 투자 페스타에서 투자자들에게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이게 됩니다. 창조경제센터는 수도권 등 전국의 벤처 투자자를 초청해 지역기업의 투자 유치 발표회를 진행하고 1대1 상담회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가 내년 자본금을 2배 증액해 64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이 늘어날 경우 자본금의 2배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경남개발공사와 장유 관동지구 택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김해도시개발공사는 동김해 나들목에서 초선대 사이 택지 8만 7,690제곱미터를 지주조합 한지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